자, 3월 고2 전국 연합 학년평가 문제 중에서 2학년 과정인 생명과학 1에 해당되는 문제만 우선 설명하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 나온 생명과학 부분은 따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고2 생명과학 1 전국 연합학년평가에서는 생명과학 1 1단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단원 출제된 부분에 해당되는 번호는 3번, 그리고 10번, 15번, 17번, 20번 총 5문항입니다. 그래서 5문항을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단원의 내용은 생명현상의 특성,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즉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성, 무생물적인 특성, 그리고 연역, 그리고 귀납적인 탐구 방법, 이런 내용들이 보통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3번 유형은 바로 그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숙주세포로 하는 바이러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특징을 비교한 표. 자,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말에서부터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대장균이겠죠. 그래서 대장균은 O가 되겠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X가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겠죠. 유전물질은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물질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바이러스고 B가 대장균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세균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X가 아니라 동그라미다라고 해야 되고, A는 대장균 아니고 박테리오파지겠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정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B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래서 대장균은 세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쓱 넘어가서 10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 자, 요게 이제 1단원에 나오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보시면 1단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것은 그 1단원 내용이라기보다는 통합과학에도 나오지만 요게 또 생명과학에서는 마지막 단원 생태계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통합과학이든 생명과학 1이든 공통된 내용이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8번도 우리가 나중에 또 생명과학 1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0번만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렁이는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자, 지렁이는 토양 속의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렁이는 생물이죠. 지렁이는 생물이고 토양은 환경, 즉 그렇죠, 무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인 요인이죠. 생물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소죠. 환경. 따라서 지렁이가 토양 속의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반작용의 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자, 이번에는 광합성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으로 숲속 공기의 산소 농도, 이것 또한 생물의 영향으로 비생물적인 요인, 공기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받은 예, 반작용의 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게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1단원 것도 연결이 되죠. 지렁이는 생물이죠. 따라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요. 니은의 효소가 이용된다. 광합성. 자, 요것도 사실은 2단원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물질대사 동화작용의 예입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하죠. 그래서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반작용의 예다 라고 해서 모두 다 정답 처리.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쓱 넘어갈까요? 쓱 넘어가서 15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은 바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가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죠. 학생 A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화초 기억을 키우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 규칙성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을 내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관찰하고 정리하고 규칙성과 결론. 자, 이것은 뭐에 해당하나요? 맞아요.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납적 규칙성을 찾는다. 뭐 관찰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거 사실 연역적 탐구 방법에도 있지만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거. 그다음 학생 B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옮겨진 기억이 시드는 것을 보았대요. 자, 관찰했네요. 이를 바탕으로 기억은 햇빛을 직접 받으면 시들 것이다 라는 바로 뭐를 세웠어요? 가설. 자, 여러분 가설이 나왔네요. 가설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돼요? 그렇죠.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꽃은 바로 가설입니다. 자, 생장과 햇빛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 이게 바로 또 연역적 탐구 방법의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귀납과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설이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 맞고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이코르 가설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나에서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수행하면 되겠죠. 여기 연역적 탐구 방법.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을 안 풀었네요. 자, 13번 생태계 구성 요소. 요것도 사실은 생태계 구성 요소가 생명과학 원에도 있고 그리고 통합과학에도 있습니다. 공통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물, 빛, 온도는 모두 비생물적인 요인 맞죠? 환경적인 요인. 군집은 같은 종 아니죠. 같은 종들의 모임은 뭐예요? 자, 여러분 종이 같은 종 그러면 종은 개체입니다. 개체, 그쵸? 그럼 같은 종들의 집단을 뭐라고요? 요거는 개체, 군이에요. 무리군자. 군집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B학생은 틀렸고 분해자에는 버섯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 3번으로 금방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쓱쓱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과 20번이 바로 생명과학 원에 또 1단을 나오는 내용이죠. 사망여우와 끈끈이 주걱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 자, 요거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자, 더운 지역의 환경에 적응한 예입니다. 적응과 진화다.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은 잎에 있는 털에 곤충이 접촉하면 털을 구부린다. 자, 이것은 접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접촉은 감각입니다. 털을 구부린다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극과 반응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에 대한 것은 1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유형이 생명현상의 특성, 여기서는 적응과 진화, 자극과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라.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20번, 요것도 탐구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연역적 그리고 귀납적 탐구 방법을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뭐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요 무슨 탐구였어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순서를 볼까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지에서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배지에선 대장균이 증식하였다. 자, 요거 관찰한 거죠. 그래서 관찰을 했고요. 그 결과를 자료를 해석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아, 푸른 곰팡이의 어떤 성분이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 가설을 설정했어요.
대장균이 배양되고 있는 두 개의 배지 중 하나에만 푸른색 곰팡이를 접종하였다. 자, 요거 대조 실험을 한 거죠. 탐구 설계 및 수행입니다. 탐구 설계를 했고 그리고 수행을 한 단계다. 대조 실험을 했어요. 대장균이 배양된 배지에 우연히 발생한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은 것을 관찰하고 의문이 생겼다. 자, 관찰하고 의문이 생겼다. 자, 요거 관찰했고요. 문제의식을 한 거죠. 요건 안 썼네요. 대장균 증식하였다. 요거는 이제 결과를 본 거고 자료를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타내면 먼저 관찰하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결과를 보는 거죠. 순서로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라, 나, 다, 가가 순서가 되겠네요.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네요. 가는 라보다 먼저 수행되었다. 가는 라보다 아니죠. 라가 훨씬 더 먼저.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는 종속변인 접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대장균 증식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종속이 아니라 조작변인에 해당하겠죠.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종속변인입니다. 참고로 같이 쓰자면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대장균이 증식했냐 안 했냐. 그래서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종속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속변인은 대장균이 증식했냐 안 했냐. 조작변인은 접종을 했냐 안 했냐. 푸른색 곰팡이를 접종했냐 안 했냐. 이게 조작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탐구 실험에서는 이렇게 조작변인, 종속변인, 변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대조군, 실험군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탐구에서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1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다음 영상은 통합과학 내용입니다.